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식스 시그마 강좌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식스 시그마를 그동안 접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오늘 처음 식스 시그마를 접해 본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초점은 모든 분이 식스 시그마를 처음 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레벨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986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굉장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세계적인 기업, 초인류 기업들은 아마 거의 식스 시그마 안 한 기업들이 없을 거고요. 국내에서 아마 대부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기업은 식스 시그마 안 하는 기업은 아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식스 시그마가 왜 이토록 우수한 기업의 경영 혁신의 그 공식 도구로서 또 심지어는 경영의 방법론으로 경영의 툴로서 혁신의 대명사로서 인식되어 왔는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점 잘 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식사해 보면 뭐가 다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식스 시그마는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해왔던 방식, 굉장히 랜덤하게 일해왔다면 또 저마다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우수한 사람은 우수하게 일하고 또 약간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답게 일하고 또 그 이하의 수준의 사람들은 뭐 그 수준대로 일을 했을 겁니다. 식스 시그마적으로 식스 시그마 방법으로 일한다는 것은 일하는 방식을 상향 평준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안다. 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안다고 할까요? 사람들은 그냥 한번 신문에서 본 것을 가지고 나 그거 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서 소문 들은 것을 가지고도 나 그거 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안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알고 두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내가 한 일을 또는 다른 사람이 한 일을 평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식스 시그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한 일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식스 시그마적인 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식스 시그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해왔던 방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대단히 올바른 방식, 바른 방식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고요. 자, 이러한 방식들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내 수족을 움직이듯이 이 식스 시그마 방법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식스 시그마의 고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식스 시그마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 시그마란 무엇인가? 그토록 널리 회자되고 있는 6 시그마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 시그마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어딘가? 누가 만들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된 것인지 그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시거마가 과연 무엇인가? 육시거마를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앞다투어 초인류 기업들이 육시거마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시거마의 역사입니다. 일단 육시거마, 이 말부터 조금 생소한 면이 있어요. 육시거마. 이 시거마라는 말이 다소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로 이렇게 쓰죠. 시거마. 원래 그 통계적인 문자입니다. 통계적으로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식스시그마는 산포, 즉 표준 편차죠. 산포를 감소하는 일입니다. 왜 산포가 감소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차장에 차를 똑같이 못 대는 것, 또 매일같이 끓이는 김치찌개가 왜 오늘은 짜고 오늘은 싱겁고,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이 매일 밥하는데 왜 오늘은 약간 좀 밥이 질고 어떨 때는 또 밥이 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산포입니다. 그런 산포는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지만 흔히 또 간과하는 것이 산포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밥이 조금 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 차가 주차장에 조금 뭐 삐딱하게 될 수도 있지. 어떻게 매번 똑같이 되나? 골프를 치면서 뭐 어떻게 매번 똑같이 날아가나? 가끔 그 러프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오비가 나기도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죠.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속이 넓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산 카메라, 핸드폰, 뭔가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얼굴이 약간 찌그러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한창 삼성모 그룹에서 카메라, 핸드폰 모듈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스, 이를 연구소에서 같이 개발을 하면서 제일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이 작게 나올까?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얼굴이 약간 볼록 렌즈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얼굴을 작게 나오게 하는 기술, 이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굉장히 줌 압축 능력이 대단히 커야지만이 얼굴이 조그맣게 나와요. 특히 여성들은 얼굴 작게 나오는 카메라에 목숨을 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얼굴 크기가 달라지진 않을 텐데요.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위안이 된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품질 문제는 카메라 모듈마다, 센스마다 찌그러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객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자동차 아주 매끈하게 페인트 칠하는 데에 약간의 티가 페인트 칠할 때 섞이면 그게 그대로 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발견이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자동차 산 데 쫓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제품의 산포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산포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6년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식스 시그마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식스 시그마는 아주 특별한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은 그야말로 일본의 폭격이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것은 일본이 만든 제품이 미국을 완전 융단 폭격을 한 것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전자제품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진주만 기습 이후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미국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것을 제일 심각하게 자각했던 회사가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는 휴대폰 무선 호출기 시장에서 일본 업체에 비해서 품질 열세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무시해왔던 일본의 약진이 두려움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모토로라 회장이었던 로버트 켈빈 회장, 굉장히 품질 의식이 있고 또 품질 경영에 일가견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 목표를 5년 안에 품질 경쟁력을 10배로 향상시킨다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단순히 방법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저 구호에 불과하게 됩니다. 구호, 맹세. 소망이 사라지면 맹세가 성행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 합니까? 주로 이제 공자가 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는 회사는 구호를 외칩니다. 좀 심하면 머리에 띠까지 두르고 구호를 외치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회사는 실천 가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모토로라는 단순히 5년 안에 품질 10배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 프로그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마이클 헬입니다. 굉장히 품질 의식이 있었고 지금 아마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품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몇 사람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사람 꼽지 않으면 대단히 섭섭해할 겁니다. 그 정도로 끼친 영향도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근원적인 품질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없을까? 정말 로버트 켈빈 회장이 주창하고 있는 그런 품질 비전에 미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을까 골몰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동료, 즉 마이클 해리의 동료인 빌 스미스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필드에 나가서 품질 문제를 유발시키는 제품들은 공정에서 재작업을 거친 제품이 많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 발견은 실로 대단한 충격이었고 프로세스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인식한 계기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관리해왔던 건 품질 검사였어요. 검사를 통해서 결함 있는 것들을 선별해야 하는 것이 당시의 품질 관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프로세스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그 제품이 완성되고 필드에, 즉 고객한테 전달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1986년에 마이클 해리가 드디어 6시그마 전략과 방법론을 개발을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1987년 로버트 켈빈 회장이 주창해온 품질 프로그램과
식스시그마는 6시그마는 절묘하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딱 만난 거죠. 궁합이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품질 운동은 모토로라의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라이드 시그널, TI, 소니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 그 앞다투어 식스시그마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995년도 G의 잭 웰치 회장이 식스시그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그 식스시그마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이때 잭 웰치 회장이 식스시그마를 받아들이기 전에 특강 강사로 불렀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해리입니다. 마이클 해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첫 번째 회사는 자 고객이 요구하는데 납기일이 첫 번째 20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일이 걸렸고 두 번째는 19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22일, 18일, 뭐 20일. 그래서 평균 20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A 회사입니다. B 회사는 첫 번째 이틀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30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엔 10일 걸렸어요. 그 다음에 28일 걸렸어요. 그 다음엔 26일 걸렸습니다. 13일 걸렸어요. 그래서 평균 했더니 20일 걸렸습니다. 옛날에 이와 같은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계산해보고 20일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저 20일 걸렸다고 보시고요. 그럼 과연 이 회사와 이 회사는 어떤 차이냐? 이 사장 둘이 만났어요. 당신 회사는 그 주문 받으면 얼마나 걸려? 우리 한 20일 걸려. 우리하고 똑같네. 이 똑같은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이 두 개 회사의 사장은 같이 앉아서 밥 먹어도 안 돼요. 이 차이가 그만큼 나는 회사입니다. 이 그림을 분포로 그려보면 뭐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는 자 이렇게 걸립니다. 이 평균이 20일이에요. 이 평균을 보통 뮤는 20일이다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회사는 이렇게 걸립니다. 평균 뮤1, 뮤2도 20일입니다. 근데 그냥 평균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스펙이라는 걸 여기에서 인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펙. 고객이 용서할 수 있는 스펙이 22일이다. 이게 고객이 억셉트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A 회사는 어떻습니까? 20일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B 회사는 20일 넘어가는 확률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디펙트예요, 디펙트. 그래서 이 A 회사는 6시그마 회사입니다. B 회사는 이 회사는 모르긴 몰라도 2 내지 3시그마 회사. 이와 같이 품질은 그 산포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평균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잭 웰치 회장이 마이클 해리의 이 특강을 듣고 바로 식스시그마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글이죠. 그래서 G의 식스시그마의 도입은 그 자체로 대단히 그 상징성이 컸습니다. 잭 웰치 회장은 식스시그마를 받아들이면서 다른 회장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체 임원회의에서 옛날에 제일 먼저 보고됐던 것은 파이낸셜이었습니다. 재무. 우리 회사의 올해 매출이 어떻고 수익이 어떻습니다.
회장이 주로 듣던 보고가 이 그 재무 관련 보고였어요. 그러나 재계획처장은 품질 관련 보고를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관련 보고가 끝나면 바로 퇴장을 해버렸어요. 재무 관련 보고는 서면으로 봐도 된다. 그러한 그 CEO의 리더십, 그것은 바로 전 종업원들한테 그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CEO의 리더십이 조직으로 침투되는 그 원리입니다. 그 CEO의 일거수일투족, 그 소문 안 날 것 같지만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사적으로 식스시그마를 그 전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집중했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식스시그마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엔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일은 선택을 해놓고도 집중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고 나서 탓합니다.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지? 똑같이 식스시그마 도입했는데. 그건 모르긴 몰라도 집중의 문제일 것입니다. 육시그마는 제조 부문에서 출발을 했어요. 역시 그 경영혁신하면 공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뭐 서울의 뭐 기획, 관리, 뭐 구매 이런 데서 그다지 품질이라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시고 있지 그 어색한 드문 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식스시그마는 달랐습니다.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사무 간접 부문, 또 그 산업적으로 봐도 제조업뿐만 아니고 서비스업, 금융업, 물류, 유통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확장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삼성 SDI가 최초로 도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LG, 그 다음에 1998년 들어와서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그 도입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내 식스시그마가 확대된 계기는 아마 1998년 이후로 잡는 것이 그 타당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시그마 도입은 1988년도에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도입을 했고요. 1990년에 마이클 해리와 그 리차드 슈레드라는 사람이 모토로라 내에서 그 아카데미를 설립을 했어요. 모토로라 육시그마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전문가 육성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ABB, 얼라이드 시그널 1994년이죠. GE가 1995년, IBM이 199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뻔히 알 수 있는 그야말로 초인류 기업들이에요. 그 다음에 LG전자가 1996년도 LG전자 창원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1996년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1998년, 그 다음에 1999년 현대자동차,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뒤에 2000년 들어와서 삼성그룹의 전 계열사 삼성코닝 정밀유리, 제일모직, 삼성정밀화학, 삼성석유화학 등등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2003년에 KT 등등의 회사들이 식스시그마를 도입을 했고, 또 그 식스시그마를 제조 부문에 도입한 것뿐만 아니라 사무 간접 부문, 또 금융업까지 아주 포괄적으로 확산 일로를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식스시그마가 오늘날까지 온 짤막한 이력이 되겠습니다.